2000 2024년도 수능 물리학 원 2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A가 이 지점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수평면에 있는 마찰 구간 2를 지나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마찰 구간을 지난 후에 정지에 있는 B와, 여기 B 보이죠? B와 충돌을 해서 A는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고 B는 이제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죠. 그리고 A는 또 아까 지나갔던 마찰 구간 2를 지나서 지금 대H라고 되어 있는 높이까지 와서 정지했네요. 그리고 B는 마찰 구간 2를 지나서 2분의 7 소위치 위치에 와서 정지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A가 정지한 위치 이 부분이죠. 이 대H를 구하라는 문제로 이제 제시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을 몇 개를 보면 A가 1번 구간을 지날 때 한 번 지날 때죠.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B가 2번 구간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 조건 활용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충돌에 의해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없다. 이제 예전 교육과정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건데 완전 탄성 충돌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쉬운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충돌 종류를 지금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물리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는 풀이를 먼저 하고요. 완전 탄성 충돌이 쉬운 이유가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뜻 손을 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A가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근데 그 이후로는 A 충돌 전까지는 이제 보존이 되는데 B랑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일단 잡을게요. 그리고 A가 B와 충돌한 이후에는 왼쪽 방향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때 얘의 속도를 V1이라고 잡고요. B는 오른쪽으로 V2라는 속도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잡고 그러면 이제 V와 V1 그 다음에 V2에 대한 어떤 관계식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기 때문에 충돌 전 A와 B의 운동 에너지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볼 필요가 없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B는 없으니까 이게 충돌 전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1의 제곱 그리고 B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B의 질량이 2m이라는 거. B의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가끔 그걸 갖다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2m 그리고 V2의 제곱이 되겠네요. 얘들의 합과 얘가 같다라는 식 하나가 일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면 되죠.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 B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A의 운동량 mv 그리고 충돌 후 A의 운동량 mv1 충돌 후 B의 운동량 2mv2 충돌 후 두 운동량의 합과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같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죠? 일단 뭐 m이라는 건 다 없애도 되는 거니까 m 다 없애고
양변에서 m은 다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이제 v와 v1, v2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또 찾아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식 여기에서 2분의 1도 똑같이 다 없앨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는 v제곱은 v1 제곱 플러스 2v2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v는 v1 플러스 2v2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연립하느냐, 연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얘는 요거를 제곱한 게 요거랑 같은 거고요. 결국은 요거의 제곱은 얘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얘들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v1 제곱 플러스 2v2 제곱 얘랑 전개해 볼까요? 얘를 전개해 보면 v1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v1 v2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4v2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v1 제곱은 양변에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얘를 우변으로 넘겨볼까요?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먼저 쓰면 이 v2 제곱이, 그럼 얘는 좌변으로 넘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4v1 v2가 되겠죠. 그래서 v2도 하나씩 없애고 뭐 2도 하나씩 약분해서 2 남기면 결국은 v2가 마이너스 v2가 있죠. 마이너스 2v1이라는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왜 나왔느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v 그 다음에 충돌 후에 v1, v2 다 속도죠.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았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v1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관계식에서 v1을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버리면 v2는 자연스럽게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걔를 아까 이 식이었죠. 이 식이 더 쉬우니까 v는 v1 플러스 2v2라는 식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정한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되죠. 3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v는 처음에 3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굳이 기호라는 건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충돌 직전에 A의 속도 V를 그냥 3이라고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속도는 2, 이렇게 정하면 되죠. 자, 아까 제가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과정은, 이 풀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충돌 직전 A의 속도와 그 다음에 충돌 직후 A와 B의 속도를 우리가 이제 찾는데, 요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뭐 계산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이용하면, 잠시만요. 굳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식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운동량 보존은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두 번째로 썼던 식은 지금 남겨놨고요.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 충돌 전 상대 속도와 그 다음에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다예요. 보통은 충돌 전에 B가 정제 있었으니까 B가 봤을 때 A의 속도, 이게 이제 상대 속도죠. B가 봤을 때 A의 속도, 그거는 뭐 굳이 뭐 어렵게 쓸 필요 없고요.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으면 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V의 속도는 0이었기 때문에 충돌 직전 A의 상대 속도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V.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관찰자를 바꿔서 생각하면 크기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충돌 전에는 B가 봤을 때 A의 상대 속도였기 때문에 충돌 후에는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준 거죠. 그래서 V2 마이너스 V1. 이게 서로 같다.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더 편해지죠. 뭐 결과는 같겠지만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아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쓴 식에서 질량은 다 없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V는 V1 플러스 2V2라는 거. 그리고 결국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우변 얘와 얘도 이제 같겠죠. 그러면 이제 V2 마이너스 V1은 V1 플러스 2V2가 되는 거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좌변에다 먼저 쓰면 V2는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V1이 되고, 아까처럼 왼쪽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V2인데 V1 마이너스 1이고 걔를 빼주기 때문에 V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도 되지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식을 간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참고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울게요. 일단 충돌 직전 A의 속도와 충돌 직후 A와 B의 속도를 찾아냈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자,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다 지울게요. 일단 충돌 전 A의 속도 3이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속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의 속도 2.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들의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큰 의미 없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충돌 전 A와 충돌 후 A와 그 다음에 충돌 후 B를 비교를 해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 B를 찾아요. 이것도 굳이 어렵게 문자 쓸 필요는 없고요. 다 2분의 1이라는 거는 다 같이 곱해주는 거니까 상수고요. 여기서 이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도 변수죠. 충돌 전 A의 질량 1, 뭐 A의 질량은 충돌 후, 전후 바뀌지 않으니까 1이라고 하면 B는 항상 2죠. 근데 이제 속력은 우리가 아까 찾았어요. A는 3이었고 제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1이었고요. 속력 1 제곱. 그 다음에 B는 2가 됐고 역시 제곱. 이걸 곱한 게 얘들의 운동 에너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9대 1대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가 9였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1이었고 충돌 후 B의 운동 에너지는 8이었다. 자, 굳이 뭐 문자 같은 거 쓸 필요 없고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A가 떨어지는 동안에 보존됐으면 A의 처음 위치, 이 위치에서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9라고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마찰 구간 2를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의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가야죠.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고 처음 A의 위치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B가 오른쪽 2분의 7H라고 되는 지점, 거기에 와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비교하면 이것도 쉽죠. 일단 A의 질량 그대로 쓸게요. M
그 다음에 G에 H 9H라고 되어 있고요. B는 EM이죠. EMG에 2분의 7H. 그 말은 결국은 처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B가 이 위치에 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B는 9대 7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그냥 단순한 B 숫자로 써놨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단순하게 9, 7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같은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례상수 하나 써주면 되죠. 얘를 그냥 2P라고 할게요. 2P라고 하면 얘는 이제 9분의 7 E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 A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할게요. 그러면 B가 이 위치에 올라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9분의 7 EP입니다. 됐죠? EP라는 거 P도 불편하니까 안 쓸게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문자를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E라고 할게요.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식을 만들어 봐야 돼요. 자, A는 처음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 에너지 감소량 델타 E라고 쓸게요. 얘가 바로 2에서 9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B는 충돌 후에 여기 8이 지워져 있네요. 자, B는 충돌 후에 8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만큼의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줄어든 거죠. 근데 그 줄어든 크기가 얘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2-9랑 8-9분의 7, 2가 같은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얘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9분의 16이죠. 9분의 16이는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17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처음 9H 높이에 있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6분의 이거 계산 하지 마세요. 9 곱하기 17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델타 E 에너지 감소량이 또 얼마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16분의 9 곱하기 17에서 9를 빼주는 거니까 16 곱하기 9 곱하기 16을 빼주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9로 묶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16분의 9죠. 16분의 9. 에너지 감소량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도 그렇고 2를 지날 때도 그렇고 에너지 감소량은 16분의 9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충돌 후에 A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1인데 얘가 또 한 번 마찰 구간 2를 지나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로 줄어들까요? 그러면 그때도 요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이 이후에 마찰 구간 2를 충돌 후에 지난 이후에는 1에서 16분의 9를 빼준 것만큼 에너지가 남겠죠. 그러면 16분의 16-9니까 7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충돌 전, 그러니까 마찰 구간 2를 지나기 전이죠. 마찰 구간 2를 지나기 전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였는데 마찰 구간 2를 두 번째 지난 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었을 때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요거였고 나중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요게 됐을 때 당연히 이 두 에너지 B가 요 9H와 그 다음에 충돌 후 이 대 H의 B랑 같겠죠. 같은 물체니까. 그래서 뭐 16 어차피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6이라는 건 우리가 의미 없이 지워도 돼요. 결국 9 곱하기 17 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7의 B가 결국은 9 곱하기 17에 해당하는 높이 9H 그리고 요 7에 해당하는 높이 대 H와 같습니다. 요거죠. 그러면 9도 없애버리고 결국 대 H는 17분의 7이라는 7 소 H라고 써줘야 되겠죠. 요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숫자가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충돌과 역학적 에너지 뭐 이걸 이제 짬뽕으로 물어보는 문제긴 한데 충돌 과정에서는 충돌 전후의 속도가 자연수 형태로 정수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나오지만 에너지가 지금 조금 지저분하게 계산이 돼서 계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 지금 이 문제 여기까지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네요.